안녕하세요. 7강 마을 투어로 우리 지역 소개하기 강의를 맡은 마을 담임 이항미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마을 여행의 일상 문화의 가치 찾기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이 우리 마을을 어떻게 소개할지에 대해서 첫 번째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행이라는 키워드는 문화 키워드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다양한 영역에서 노출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여행이라는 게 우리 일상하고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을지 트렌드 분석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런 마을 여행이라는 키워드가 왜 우리가 우리 지역을 여행을 가지고 소개를 하지? 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코로나19가 종식되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제일 하고 싶으세요? 라는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들은 어떤 걸 제일 먼저 하고 싶으신가요? 보통 아마 저하고 비슷한 생각들을 하고 계실 텐데 저는 여행이 제일 하고 싶습니다. 여행을 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행을 많이 하지 못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은 우리만 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에 경기관광공사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이 되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장 하고 싶으신가요? 라는 설문에서 47%나 되는 인구가 국내 여행을 하시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하셨답니다. 47%면 엄청난 숫자죠. 다들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에 굉장히 잘 동참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국내 여행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아마 제 주변인들에게도 제가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집 밖을 나서면 어디든 좋다라는 답변이 돌아오더군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로나19가 잘 종식이 돼서 여러분들의 소개해 주시는 마을 여행을 꼭 해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마을 투어로 우리 지역 소개하기에 앞서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여행이라는 게 우리 일상하고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연구 자료를 통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한다고 하니까 좀 딱딱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딱딱하게 느껴지지 않도록 아주 쉽게 10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분석을 해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2019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는 2024년까지 관광 트렌드 분석을 전망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10개의 키워드 안에 3가지 키워드가 저는 눈에 띄었습니다. 첫 번째, 일상에서 만나는 비일상 여행. 이 일상에서 만나는 비일상 여행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 공간, 골목, 그리고 레트로, 최근에 인기하고 있는 트렌드가 로컬, 다양한 키워드의 단어들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런 이 문화적인 현상 그리고 유행의 현상들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이나믹한 방한시장의 유동성의 변화라는 건데요. 말이 조금 어렵죠. 다이나믹한 유동성 그리고 방한시장. 이건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을 찾는 여행의 형태가 좀 크게 변화될 걸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외국인 관광객이라고 하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군이 중국인 관광객이었어요. 그래서 중국인 관광객에 초점을 맞춰서 관광 정책이나 기반 시설들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중국인 관광객이나 일본 관광객 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었던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그 정책이나 콘텐츠들을 좀 다양하게 만들어내는 시도를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동남아시아 국가 그리고 무슬림 여행자들까지 포함하는 다양한 여행 콘텐츠들을 만들어내는데 이분들은 제가 만나본 경험에 의하면 한류의 영향을 받아서 한국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한류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들어보셨지요? 어떤 게 있을까요? 한류에는 방탄소년단만 있는 건 아닙니다. 강남스타일을 외치던 싸이도 있었고요. 지금은 K-드라마, K-뷰티, K-푸드, 그리고 K-팝, 노래, 음악, 음식, 그리고 문화, 방송, 연예까지 굉장히 많은 부분이 한류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소개하는 외교관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이 한류의 문화적인 체험들을 경험한 외국인 관광객들은 한국에 와서도 그것들을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는 여행의 형태를 기대한다는 것이죠. 드라마 많이 보시죠?
한국 드라마가 저도 외국에 출장을 가거나 여행을 갈 때 보면 어디 상가를 가던 식당을 가던 많은 TV가 켜져 있어요. 그런데 그 TV들을 보면 한국 드라마를 켜놓은 곳들이 굉장히 많이 많나요. 예전에 유행했던 드라마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방송되고 있는 드라마들도 지금은 곧바로 송출이 돼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웃고 즐기는 문화 콘텐츠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들은 드라마 속에 나오는 일상의 공간들, 그리고 촬영지가 되었던 여러 공간들을 직접 찾아가 보는 체험도 관광의 소재를 잡고 목적을 잡아서 오시는 분들도 많다고 해요. 그걸 우리가 좀 이젠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관광시민, 여행의 가치를 생각하다. 이 키워드는 관광시민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시민이라고 하면 어느 국가나 그리고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한정지어서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는 국경을 넘어서서 민족과 국경과 종교와 다양한 그 장벽들을 넘어서서 관광을 통해서 그리고 여행을 통해서 우리는 세계 시민이라는 것으로 하나의 공동체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나 관광 시민입니다. 그래서 여행은 나를 찾아서 그리고 혹은 나의 즐거움을 찾아서 떠나는 그런 여행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곳에 살고 계시는 분 혹은 잠깐 찾아갔던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도 그곳의 문화 그리고 그곳의 환경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지구적인 세계적인 생각을 가지고 같이 지켜내가는 방법을 통한 여행을 앞으로는 해야 된다라는 내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합니다. 공정여행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여러분들은 공정여행을 경험은 해보셨나요? 공정여행이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갖기 전에 우리가 여행이라는 거에 대해서 가치를 찾는다고 봤을 때 보통은 대부분 다 1인칭 관점에서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행을 왜 떠나시나요? 많은 분들은 일상에서 떠나서 좀 자유로움을 느끼고 혹은 나를 찾으러 떠나신다는 분도 계시고 새로운 영감을 얻거나 바쁜 일상에서 떠나서 좀 힐링을 찾아서 떠나신다는 분들도 많은데, 앞으로는 그 단순히 나만을 위한, 나를 위한 소비적인 여행이 아니라 여행을 통해서 많은 부분과 문화와 사람과 지역과 관계를 맺는,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서 서로가 발전할 수 있는 여행의 형태가 우리가 지향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공정여행이라는 것 자체가 그 여행을 통해서 즐겨지는 그리고 남겨지는 무언가들이 일방적으로 여행자에게만 남겨지고 여행자의 편의를 위해서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여행하는 사람 그리고 여행을 맞이하는 사람, 여행 과정 안에 모든 관련된 사람들이 모두가 행복해야 한다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여행을 할 때 단순히 내가 즐기기 위한 여행이 아니라 나의 여행, 발걸음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또 누군가에게 불편을 주거나 환경에 저해가 가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해야 한다라는, 그리고 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트렌드가, 우리는 지금 마을 투어로 우리 지역 소개하기라는 수업을 듣고 있는데요. 너무 멀리 간 것 같죠? 조금 가까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2020년 국내 여행 트렌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여행 트렌드가 분석은 해놨지만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이 분석치, 예상치만큼 작동이 되기는 어렵겠지만 작년 그리고 그 작년에 했었던 통계들을 바탕으로 올해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우리 여행자들은 이런 유행을 따라서 이런 트렌드로 여행을 했을 거라고 해요. 근데 이 키워드들을 보면 점점 더 유명한 관광지나 유명한 곳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 공간으로 찾아오는 여행의 유행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여행 가실 때 이런 트렌드에 따라서 여행을 하실 것 같으신가요? 저는 아마 크게 다르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여행 트렌드에 맞춰서 여행을 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일상 문화를 경험하는 것에 관심이 많은 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여행지를 갔을 때
유명한 여행지 그리고 잘 갖춰놓은 관광지를 가는 것보다는 누구나 다 일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문화들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또 그곳의 주민들이 환대하는 걸 경험을 했을 때 굉장히 많은 기억이 난다고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저는 여러분들이 소개할 마을 여행의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인문적인, 다양한 문화 자원적인 컨텐츠들 이외에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을 이 시간에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하나 보여드릴게요.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거주 지역의 관광지화, 투어리스티피케이션이라는 단어입니다. 최근에는 이 투어리스티피케이션이 한 2, 3년 전부터 굉장히 사회 관광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 문제로 뉴스에도 보도되고 또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도 연구 자료들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사진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고 뭐가 느껴지시나요? 이 사진은 유럽 스페인의 한 유명한 관광지의 사진입니다.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여행을 왔는데요. 이 여행지에서 여행자들은 어떤 걸 경험을 하게 될까요? 이 여행 사진에서 보여주듯이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로 인해서 주민들은 어려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걸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시도하고 있는데 그 과정 안에서 주민들은 관광객을 더 이상 반기지 않고 또 여행자들은 주민들에게 더 이상 환대를 받지 못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다음 사진 하나 볼까요? 여기는 한국입니다. 여러분들도 가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서울의 북촌입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투어리스티피케이션 발생지인데요. 여기는 2013년, 14년, 15년 제가 일주일에 두세 번씩 발로 밟았던 곳이에요. 그때는 단순히 여행을 하기 위해서 떠났던 곳뿐만이 아니라 저를 찾아오는 여행을 소개해달라고 요청하시는 분들이 이곳을 제일 가고 싶어하는 1순위 관광지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과 함께 이곳을 여행을 했었는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이런 문제들이 많이 심각하진 않았었어요. 사람들은 많이 몰렸지만 그 사람들이 그곳의 정치를 지키고 즐길 정도까지는 됐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 제가 찾아갔던 시간대가 아닌 꼭두 새벽부터 한밤중까지 저는 잠깐 그곳을 들려보고 잠깐 즐기고 오는 거였지만 그곳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하루 종일 24시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계속 노출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주민들도 관광객들과 찾아오는 분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점, 어려운 점들을 호소했고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단체, 조직, 정부에서 노력을 해서 지금은 조금씩 개선되어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 여행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먼저 지역을 배려하는 그 생각을 가져야 되겠죠. 그게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진은 가장 최근의 북촌의 사진입니다. 2019년도 10월경에 제가 찾았던 북촌의 모습인데요. 2013년, 14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분들이 계셨어요. 사진 속에 노란 조끼를 입고 노란 모자를 쓰신 안내원 분이 보이시나요? 이분들이 입고 계신 조끼에는 앞뒤로 여행자들에게 부탁하는 문구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언어로도 안내 문구가 있는데요. 이 문구를 본 여행자들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겠지요. 이 문제는 지금 북촌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북촌뿐만이 아니라 도시 재생이나 아니면 지역 문화 콘텐츠들이 활발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많은 곳에서 주민들과 여행자들 간의 마찰이나 혹은 또 지역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얼마 전에 관광지가 되어버린 삶의 공간 상생의 길을 찾자라는 걸 주제를 가지고 포럼도 열리기도 했었습니다. 여기에서 뭐 정확한 해결책이 나오진 않지만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경험들을 나누고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라는 공통의 고민을 가졌다는 것만으로도 앞으로는 우리가 여행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고 준비하고 같이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을 여행을 어떻게 준비해서 소개하고 싶으신가요? 마을에 가진 다양한 이야기 그리고 역사, 인문적인
다양한 여행 자원들을 잘 모아서 재미있고 인상적인 여행 상품을 만들어내는 데 집중할 게 아니라 어떤 가치를 담아서 우리 일상 문화를 어떻게 소개하고 이런 것들을 공유할 건가에 대한 고민이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단순히 소비로 끝나는 여행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문화를 이어갈 수 있고 지속 가능한 관광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관광이라는 단어는 앞에서 언급했던 공정 여행의 가치, 가장 중요한 가치와 일맥상통하는데요. 관광이 지속 가능하려면 환경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회 문화적인 가치들이 잘 적절히 지켜질 때 이 관광이 지속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행이라는 관광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마을 투어로 우리 지역을 소개하기라는 주제를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여행이나 관광이나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산업이나 상품일 수 있지만 그 안에 담기는 건 가장 중요한 지역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마을 여행으로 우리 지역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고민을 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우리 지역을 마을 여행으로 소개를 하려고 하는지,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마을 여행은 무엇인지, 그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지켜내고 무엇을 이어내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앞에 사진과 사례들로 봤을 때 마을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일상의 공간을 누군가와 공유를 한다는 것입니다. 공유한다는 건 단순한 제공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찾아오는 사람과 남아있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관계 맺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을 여행을 통해서 우리 지역을 소개를 할 때 저는 가장 먼저 재미난 재미거리, 누군가 상대방에게 던져줄 그리고 상대방에게 소개할 자원들을 나열하는 것보다 우리가 지켜낼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더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은 부산시에서 제작한 영상이고요. 앞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던 투어리스티피케이션에 대한 방지를 목적으로 한 영상이에요. 영상을 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어떠셨나요? 짧은 영화, 공포 영화를 본 느낌이셨나요? 이 영상은 부산시에서 투어리스티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한 방지 영상인데요. 부산은 우리나라의 유명한 관광 도시로서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부산 하면 떠오르는 관광지, 감천마을도 있고 요즘엔 흰여울마을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곳들이 관광지화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찾고 그곳에서 추억을 남기는 건 좋지만 그곳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은 여전히 일상생활을 이어가는 일상의 공간이에요. 그런데 관광객들로 인해서 일상 공간에 침해를 받고 불안한 마음에 산다면 그거는 어떤 관광객도 그분들에게 그런 목적으로 찾아가지는 않을 겁니다. 영상에서 봤듯이 우리가 그런 여행자가 되지 않도록 조금 세밀하게 고민을 하는 계기가 됐으면 바랍니다. 이것으로 마을 투어로 우리 지역을 소개하기 첫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